민주당은 오늘 이른바 검사징계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법무부 장관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두고 찬반 의견이 치열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입니다. 현행법상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원님 재판식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검사만 해왔습니다.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고 징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입니다.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 의원님, 검찰청법상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총장만 지휘할 수 있고 검사는 지휘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징계도 마찬가지예요. 징계도 총장만이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취지가 뭐냐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치가 수사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은 건데 이건 지금 정치가 수사에 개입하도록 한 것 아닌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같습니다. 어떻게 반박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의 신뢰를 못 받았던 후과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을 위한 검사, 그리고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정말 국민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행사했었다면 이렇게까지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 3년 동안에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얼마나 편향되게 정치 검찰에 의해서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제는 그런 권력의 한 축에 대한 조금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정치 검사에 대한 감찰이나 윤리 회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견제권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특히나 검찰 조직이 워낙에 제 식구 감싸기. 그래서 검찰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고의적인 그런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했을 때 이를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워낙에 없다 보니 지난 3년 동안에 또 그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검사가 몇 건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검사 탄핵에 대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한쪽으로 쏠린 권한에 대한 균형점을 가져가자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시간 동안에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정작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기한 결과가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그런 뭔가 국민들의 그런 신뢰 회복을 위한 본인들의 그런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이런 이재명 정부에서는 카르텔과 기득권에 대한 타파가 매우 중요하게 제도 개선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승자박 아니냐.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후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현 대변인, 이런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잠시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재판이 어떻게 될지 사실상 진행이 어렵다는 쪽에 다수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정진상 씨라든지 김용 씨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의 주변인들 재판은 계속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대장동 수사검사 고발했잖아요.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할 수 있게 이게 법이 고쳐지면 그 검사들, 지금 재판 나가야 되는 검사들 다 징계해서 공소 유지도 못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재판들도 지금 공소 유지가 안 돼서 재판 못 돼.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 때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뭐가 있는지 참 하나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수많은 검사를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다 기각됐잖아요.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이재명 주변과 이재명 그 당시의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게 뭐가 문제죠? 모든 게 정치 탄압입니까? 정치적인 수사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징계할 수 있다는 거는 앵커 말씀처럼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검사 입장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게 뭔가 기소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봤을 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징계 수위가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파면도 되는 건가요? 제가 궁금합니다. 제 밥그릇 걸고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거 한번 내보시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까 또 검사를 징계상에서 이제 파면까지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검사가 파면되기 위해서는 탄핵이 돼서 인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죄 확정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결국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파면을 하거나 징계를 할 때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모든 기준점이 뭡니까? 모든 판단의 최종 결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민 주권이 아닙니다. 이재명 주권 정부거든요. 그래서 법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특히나 살아있는 권력이 그 칼을 손잡이를 잡으면서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검찰 수사를 살아있는 권력을 못하게 하고 정적 주기에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 자체가 대비극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대선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뒤흔드는 여러 가지 법안을 냈습니다.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탄핵과 특검을 통해 가지고 끌어내리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예. 이제는 더 심하게 노골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유권자의 어떤 눈치를 보는 대선 기간마저도 그랬는데 이제 접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전에도 민주당이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본인의 권한에 대해서 자제나 절제를 못해서 탄핵이 남발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예. 그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특검법 국민 지지받아서 거부권 이유 적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는 또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 가지고요. 출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진행을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25.8%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지지자 중에서도 재판 계속이 40.7% 그리고 중단이 44.4%로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데 재판하시겠네요. 예. 요즘 김기영 대변인 인용 주신 그 조사도 일단 특정 조사라는 것도 제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단 이틀 만에 정치 보복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일단 그렇게 막 뒤져가지고 누구를 막 표적 삼아서 뭐 해서 막 괴롭히고 이게 일단 취미도 아니고 즐겁지도 않고 또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그냥 지금의 마음 상태는 최소한 그래요. 뭐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내란 세력의 죄는 단호하게 벌하되 특정인을 겨냥해 관역으로 삼는 정치 보복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뭐 정치 보복을 안 한다 네.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것을 통합이라고 했으니 안 돼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동인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것은 정치 보복의 내용이 아니라고 예. 하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의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고 재판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입법 수단을 다할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런 국정농단 토끼머리 수사보다도 훨씬 강력하고 잔인한 정치 보복성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보복성 수사와 재판에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피를 떨어야 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김재원 전 최고는 박근혜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었죠. 그래서 뭐 누구보다 자기는 그 사건을 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영주 의원님, 민주당과 또 김재원 전 최고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내란 세력과의 절연이 상당히 오히려 더 굉장히 중요한 새 정부의 과제일 수 있다면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 김건희 특검법하고 최혜병 특검법만을 선택해서 국민의힘이 전체적으로 부결 당론을 하지 못하도록, 즉 자율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그 김재섭 의원 같은 젊고 기억적인 의원들이 당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3법 모두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실은 내란 특검법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의원들이 꽤 된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심리적 저항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은 의외로 상당히 더 시원하게 생각하는 내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또 해병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마음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사실은 좀 뭐 조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치밀한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새 정부와 새 당, 민주당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새롭게 드라이브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부결 당론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대로 문화적으로 짙어지면 진영 논리가 계속되면서 이재명 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통합을 외친 상황에서 그런 마음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용태 위원장이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당론 풀자 했지만 결국 당론은 유지가 됐고 본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론에 반하해서 투표를 한 거죠. 그랬다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3특검이 이제 가동되기 직전입니다. 연말까지 아마 사정정국이 펼쳐질 것 같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또 이걸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의 또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